네, 전영실의 아침 저널 2부 화쟁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확실하게 얻은 효과는 이때까지 이제 민주당이 비판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는 이제 저는 확실히 이제 벗어났다고 보고 네. 예, 그리고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논란은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이제 그 공천 어떤 그런 어떤 천명 과정에서 이제 비롯되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이슈화할 문제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천이라는 것은 우리 당이 있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뭐 공천을 확정시키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사람을 뭐 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지 이제 사천 논란이 되는데 네. 이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어렵고 그리고 상대도 정청래라는 굉장히 이제 강적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뭐 공천 과정을 이제 밟는다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띄웠는데 어쨌든 이번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촉발되고 이제 봉합이 되는 과정에서 예. 저는 만약 이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같은 어떤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갈등이 조금 더 지속될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예. 결국은 어떤 두 분의 깊은 어떤 인간관계가 예. 이 빠른 시간 내에 봉합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당원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연스러운 어떤 당과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그 공관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좀 하라는 그런 어떤 그 요구를 그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을 두고 이게 당무 개입이냐 절대 이건 당무 개입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든 당무 개입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틀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바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단순 반복해서 할 거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깨졌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상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어떤 주장한 것도 있지만 다른 주장한 것도 이렇게 있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신기해주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말 실수를 크게 이제 하신 거죠. 본인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예. 잘하신 것처럼 마리 앙뚜와네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시집을 가서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되게끔 하는 사치와 낭비의 대명사 어떤 격인데 이 마리 앙뚜와네트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교 어떤 대상이 좀 아니고 그리고 사안도 아닌 것인데 대단히 좀 잘못한 것이고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전영기 의원도 이야기했지 지금 대통령은 정말 그 열심히 이제 국정을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뭐 대통령이 자꾸 이제 숨어 들어간다. 지금 얼마나 그 국정 어떤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 과제 또 국민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개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부처 업무 보고를 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민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부처에 있던 정책을 최대한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하면서 하는데 뭐 대통령이 뭐 그 숨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것은 정말 그 잘못된 비판이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런 어떤 그 갈등 어떤 양상이 예. 그 대통령실과 또 그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 양측에 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 얻는 바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나 다양한 자리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네.
좀 여기에 관련된 좀 소상한 어떤 진상 관계를 좀 설명하실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장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을 빌어서 신년 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그 예정인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이 사안은 2022년 9월 달에 그분이 이제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재영이라는 분이 과거에 어떤 김건희 여사와 붙인 어떤 연고까지 들면서 사저였던 곳에 가서 몰래 카메라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어떤 요구 아닌 본인이 그냥 그 이제 파우치 형식의 뭐 작은 백을 놓고 갔다는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저는 정말 그 경악할 만한 게 첫 번째로 이 최재영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의 그 이제 주선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과정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몰카 공작의 범죄 피해자인 사람이 떳떳하게 독립투사라도 된 마냥 그 과정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지금 자꾸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호도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은 국내외에서 받은 어떤 선물에 대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그거를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이제 그 법의 어떤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도 해외 순방할 때 그렇게 수많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저희 당에서 그런 어떤 그 협찬자 혹은 또 비용 그런 걸 공개하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았죠. 이런 게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그 백이 사인이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곧 뇌물이고 범죄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현행 법을 호도하는 대단히 잘못된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런 어떤 진상의 전반적인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서 혹시 경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것은 상세하게 좀 밝힘으로써 국민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저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쟁점화해서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무리하게 정치 쟁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했듯이 사실 그 대통령 사저는 뭐 관저나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시설인데 이곳에 들어간 사람이 경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인정합니다만은 그것이 몰카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도 사실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지목을 하면서 지금 경선 대선 그리고 현재 그 영부인으로서 국정에 지금 현재 그 수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각종 과정에 얼마나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줄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캄보디아 화나를 많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과 한마디 없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부인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작은 정치적 이익은 될지 모르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봐서는 결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몰카든 뭐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휘말린 걸 우리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니까 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약한 고리니까 김정숙 여사를 건드렸던 겁니까? 여당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말의 의혹이 있으면 해당 부분들은 털고 가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약한 고리라서 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상황 설명을 나선다는 거는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뭐 처분이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논란을 이제 촉발하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이 따른 어떤 처분을 내릴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대신에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희 지금 현재 이제 공천 절차가
이번 주까지 공고고 다음 주까지 이제 후보자 이제 그 신청을 네. 이제 마감을 합니다. 예. 그래 되면 후보자인 이제 플레이가 뛰는데 비대위원 신분을 계속해서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예, 된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공간에서 올라오는 것에 최종 이제 승인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와 플레이가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대통령과 부딪힐 지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 부분을 한 위원장이 어떻게 핸들링할지 또 두 번째는 전략공천 부분에 있어서 한 장관이 용산 출신들을 이렇게 꽂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아낸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후자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앞으로 이제 민감하게 다가올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에는 이제 저희 당이 과거에 좀 일부 있어 왔던 낙하산 공천, 줄서기 공천이라는 이런 좀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지금 시스템 어떤 공천을 하기 위한 각종 절차 기준 원칙을 지금 밝혔고 네.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 부분에서 단호한 어떤 의지를 지난번 2차 회의 결과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어떤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이 5분의 3의 이제 동의를 뭐 얻으면서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발표된 어떤 공천 어떤 원칙을 네. 어긋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던 사항은 아니다. 예.